오늘 아침에 챙겨볼 만한 리포트들 한지원 아나운서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시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실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매출액은 1,0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7%, 전분기 대비해서 2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보다 13.3% 하회하는 실적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사업 부진과 남미 법인 편입에 따른 수익성 희석입니다. 국내 장비와 소모품 매출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고요. 남미 법인이 연결 실적에 반영되면서 마진이 낮아졌습니다. 다만 미 실현이익 제거 규모가 점차 줄고 있고 별도 기준 영업이익률도 50.8%를 유지하고 있어서 본업 수익성이 크게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해외 사업은 상대적으로 견조했습니다. 남미를 제외하면 북미와 유럽 등 대부분 지역에서 20에서 30%대 성장이 이어졌고요. 북미에서는 신제품 쿼드세이 출시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유럽과 북미 장비 판매량도 꾸준히 늘면서 해외 설치 기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성장 둔화를 반영해서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6% 정도 하향 조정했습니다만 해외 성장세와 향후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국내 매출 회복 여부와 연말 중국 볼유머 인허가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특히 중국 인허가가 가시화될 경우에 국내 성장 공백을 대형 해외 시장에서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클래시스 투자 의견 바이, 다만 목표 주가는 6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전일에는 43,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KT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T 무선 부진에도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2분기 실적부터 살펴볼까요? 영업수익은 6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가량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6,483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36.1% 줄었습니다. 다만 시장 예상치와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은 7.3% 웃돌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무선 서비스 매출이 위약금 면제 기간, 가입자 이탈 영향으로 1.8% 정도 감소했고요. 지난해 2분기에 있었던 일회성 부동산 매출이 사라지면서 전체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룹사의 견조한 이익 기여와 효율적인 비용 집행이 이를 상쇄한 건데요. 이를 반영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도 기존보다 3.5% 상향한 2조 546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B2B 중심의 사업 체질 기선이 기대된다라는 평가인데요. KT는 2031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1기가와트 공급과 해저 케이블 90테라비트급 이상의 용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와 해저 케이블 관련 매출을 2026년 9천억 원에서 2031년 4조 8천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AI 전환과 토큰 팩토리 등 신규 사업을 통해서 AX 매출도 2026년 5천억 원에서 2028년 1조 원까지 키울 전망인데요. B2B 사업 비중 확대는 통신주에 적용되는 할인 요인을 줄이는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도 긍정적입니다. KT는 2026년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포함해서 2028년까지 총 7,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올해 예상 배당금은 주당 2,400원으로 배당 수익률은 약 4.6%, 자사주 매입까지 포함한 주주 환원율은 약 6.5% 수준입니다. 결국 KT는 단기적으로 무선 매출 둔화와 일회성 요인 부담이 있지만 B2B 사업 확대와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현재 주가는 2026년 예상 PER이 8.9배, PBR이 0.7배 수준으로 중장기 체질 개선을 감안하면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SK증권에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68,900원으로 유지했고요. 전일에는 52,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SK오션플랜트 살펴보겠습니다. SK오션플랜트 당분간은 가시밭길이라는 제목의 리포트 나와 있는데요. 2분기 실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1,705억 원, 영업이익은 1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 특수선 매출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줄었지만 수익성이 높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률은 11.3%를 기록해 수익성은 양호했습니다. 현재 해상풍력 매출은 대만 포모사4와 팽미아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포모사4는 약 3,032억 원, 팽미아오는 약 3,941억 원 규모로 각각 올해 10월과 내년 3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해상풍력 관련 매출 반영 규모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선과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에서 신규 수주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상풍력과 대형 상선은 2028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인식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현재 국내 안맙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지연되고 있어서 신규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국내에서 추가로 기대했던 완도금일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주도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주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지난 7월에 독일 북해에서 진행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변전소 자켓을 수주하면서 국내와 대만을 넘어서 유럽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습니다. 유럽에서 첫 수주를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연내 추가 수주도 기대되고 있어 해상풍력 사업의 판로 확대가 기대됩니다. 상선 부문에서도 신규 수주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노후 선대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 선박 교체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소형, 대형 상선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주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실적 공백은 불가피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주 확대를 통한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결국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매각 이슈가 정리되고 안마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실제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인데요. 여기에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유럽 등 해외에서 추가 수주가 이어진다면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19,000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전일에는 14,2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LG전자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는 가전과 TV를 주력으로 하는 만큼 금리와 물가, 소비 심리 같은 경기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1년간의 주가는 주요 가전업체들과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는데요. 전장 사업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았고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과 로봇과 같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장 사업은 10년 넘게 투자한 결과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장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2025년 5%에서 2027년 8%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7년에는 약 27%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 냉각 사업인데요. 상반기에만 약 6천억 원의 수주를 확보했고요. 올해 전체로는 1조 원 이상의 수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냉각 장비 수요도 커지는 만큼 성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히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고용량 냉각 장비 인증을 받은 만큼 향후 주요 고객사 공급이 확대되면 실적 가시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로봇 사업도 아직 실적 기여가 크지는 않지만 사업 기반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로봇 핵심 부품의 시험 생산을 시작했고 하반기부터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수주에 나설 예정인데요. 엔비디아와도 로봇과 AI 공장,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전과 TV 사업은 경기 영향을 받지만 제품을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사업이나 콘텐츠 사업, 기업 대상 사업을 확대하면서 실적 변동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특히 TV 사업은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OLED TV 판매 비중을 높이면서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LG전자는 기존 사업에 더해서 전장, 그리고 데이터 센터, 냉각, 그리고 로봇으로 성장 동력을 넓히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단기적으로는 하반기 냉각 사업의 실적 반영이 시작되고 이후 로봇 사업의 추가 성장 동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M증권에서 목표 주가 25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전일에는 20만 5천 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네 종목 리포트 살펴봤습니다.